안녕하세요. 박현석 교수입니다. 12장 액티비티 다이어그램과 자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은 이제 자바를 가르치는 과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UML은 이 객체지향 언어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특히 자바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각각의 다이어그램과 자바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어, 일종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원래 플로우 차트라는 것은 뭐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를 도식화하는 데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챕터에서는 이 플로우 차트와 가장 비슷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로 자바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고, 여기에 뭐 for문이나 while문이나 여러 가지 간단한 코드들이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로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또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자바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뭐 이 등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제, 어, 이 지금 일련의 플로우 차트 또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서 첫 번째 숫자를 변수 num1에 저장하고 두 번째 숫자를 num2에 저장하고, 이거 원래는 사용자한테 인풋으로 받아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거기까지 할 어렵지는 않지만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직접 변수에 어떤 숫자를 할당하고 나서 두 변수를 더하고 더한 값을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그냥 어, 안 보고 한번 해봐도 되고요. 자바에 아직 약간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그 자, 여기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음, 맨 처음에 num1에다가 어떤 숫자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num2에 또 어떤 숫자를 저장하라고 했고, 두 변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뭐 sum이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num1과 num2를 더하고, 이거를 이제 화면에 출력하라 이렇게 돼 있죠. 1, 2, 3, 4, 여기 지금 1, 2, 3, 4 요 차례대로 1, 2, 3, 4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작성을 해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30 더하기 40은 70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바 코딩을 한번 해 봤고요. 이번에는 뭐 if문도 한번 해 보는 걸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문은 여러분들 그 다른 프로그램 조금이라도 해 봤으면 이제 if문의 의미는 여기 조건식이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서 true면 여기 다음 실행 문장을 실행하는 거고 false면 else 뒤에 있는 실행 문장을 시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것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로는 여기 조건이 이렇게 걸리고요. 그죠? 참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고, 거짓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두 번째 문장을 실행하게 되고 종결되는 이런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숫자를 변수 넘1에 저장하고 두 번째 숫자는 넘2에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넘1과 넘2를 여기서 비교해서 첫 번째 숫자가 더 크면 첫 번째 숫자가 더 큽니다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숫자가 더 크다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보고 이제 자바 코드를 작성하는 거고요.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이게 아무리 뭐 쉬운 거라 하더라도 자바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텐데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이 기말고사에서는 이 자바 코드를 보고 이 UML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라는 문제는 나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 지금 UML 다이어그램을 보고 자바를 작성하라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시도를 좀 해 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하면 두 개의 숫자를 각각 이제 입력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if 문을 써서 음 어느 게 더 큰지를 이제 테스트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if 한 다음에 num num1이 num2보다 큰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 인덴테이션이 안 먹네요. 이게 제이두들이. 그 인덴테이션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띄어쓰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넘원이 더 크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출력하라는 거고 else 파트가 나오면 이것도 나는 이런 거 되게 좀 찝찝해하는 편이라 이게 인덴테이션이 잘 안 되네요 진짜. 할 수 없습니다. 상관없고요. 뭐 이런 메시지를 출력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execute을 하면 지금 num2가 더 크기 때문에 num2 is bigger than num1이라고 출력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음.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자바 코드를 작성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보고 이거를 작성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될 듯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책에는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와 거의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에 따라서 학점을 부여하는, 즉 어떤 성적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를 하는 거니까 이제 if문이 조금 복잡하게 엮여 있겠죠? 이거를 이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로는 90점 넘는지 80점 넘는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조건문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A, B, C, D고 60점 이하면 이제 F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고요. 자, 이거를 보고 이제 자바 코드를 구현하라는 건데, 이와 같이 if, else if가 여러 번 겹쳐서 나오면 되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구현한 게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하고요. 92점이었을 때는 A를 출력해야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자바를 처음 봤어도 이거 한번 얼핏 보도록 하고요. 비슷하게 뭐 똑같이는 나도 기억을 못 하는데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작성하라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음, 요거를 보면서 이제 작성을 해 봅시다. 음, 예를 들면 int 스코어라고 할까요? 변수 이름들은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코어가 이 사람이 81점을 맞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는 문자 열일 거고요. A나 B나 C나 D. 그래서 스코어가 90점 이상이면 그레이드는 A를 주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 else if 그레이드가 80점 이상이면 B를 주겠다 할 거고요. else if 그레이드가 그러니까 else if라는 거는 앞에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즉 90점 이상이면 A인데 90점 이상이 아니라면 80점이 될 수도 있고 70점이 될 수도 있고 60점이 될 수도 있는 나머지 경우 중에 else if 만약 그레이드가 80점이라면 B를 할당하는 거고요. 여기서 70점이라면 여기 탭을 쳐주겠습니다. 여기 좀 보기가 이게 더 좋은 건지 나한테는 이게 더 보기 좋은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더 보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또 else if 그레이드가 60점을 간신히 넘겼다면 그레이드는 D를 주도록 하고 안타깝게도 그것도 안 된다면
마지막 else니까 이 부분 필요 없고요. 60점 이하는 그냥 60점, 50점, 40점 상관없이 다 F를 줄 거니까 else if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레이드는 F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거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이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이게 인덴테이션 어떻게 맞추는지 요 제이두들 시스템에서 내가 아직 인덴테이션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는데 인덴테이션에 상관없이 이거는 출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문자 열이고요. 그냥 그레이드가 몇 점이다 하는 뭐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학점은 이렇게 한글로 적어 놓으면 더 확실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execute을 해보면 에러가 났네요. 이게 지금 미안합니다. 이게 내가 정신이 없네요. 음, 어디서부턴가 여기서부터 잘못됐나요? 미안합니다. 근데 뭐, 이 메시지를 보고 지금 이제 그 타입이 서로 틀렸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에러 메시지를 여러분들 잘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에디팅 안 하고 그냥,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숫자를 비교할 때는 스코어로 비교해야 되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레이드라고 무의식 중에 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지금은 맞겠죠? 한 번만 더 execute 해보겠고 그래서 학점은 B라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요렇게 해도 요게 더 이해가 쉬울 수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뭐 대부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바의 while문과 for문. 여러분들 구조를 잘 알다시피 while문과 for문을 이제 액티버티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아까 이 if문은 지금 조건이 있으면 요로 가거나 요로 가거나 if냐 else냐 뭐 이런 식으로 가지가 쳐지는 구조였지만 while문 같은 거는 액티버티 다이어그램에서는 가지가 쳐지기는 하는데 false냐 true냐에 따라서 이게 루프를 빠져나가는 게 있고 못 빠져나가고 이 안에서 계속 도는 게 있습니다. 즉 조건식에 따라서 이거를 조건식을 만족하면 계속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루프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구조는 원래 조건식에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고 if문처럼 이렇게 가지가 갈라지기는 하는데 가지가 갈라지더라도 조건식을 만족하면 무한 반복되는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 액티버티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작업을 이와 같이 표현을 했고요. 이거는 뭐 포문으로 할 수도 있고
while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하나씩 더하는 이런 코드가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 자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요거 한번 보고 해보도록 하고요. 이 클래스 이름은 뭐 프로블럼 3 뭐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마이 클래스로 하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요것도 여러분들 J2둘에서는 여러분들 자바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봤으니까 이것만 보고 한번 여러분들도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제 자바 코드 보지 말고요. 여기 써 있는 대로 sum이라는 변수는 0으로 변수 i는 1로 초기화한다. 이거 읽고 여러분들 한번 작성해 볼까요? 그래서 sum은 0으로 초기화를 한다는 건 이렇게 이니셜 밸류를 주는 거고요. i라는 것은 1로 초기화한다고 써 있죠. 그 다음에 while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있으니까 equal 써줘야 되고요. 이게 이제 컬리 브레킷을 써줘도 되고 문장이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일단은 이렇게 블록으로 묶어줍시다.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묶어지고요. 제이두들에서 잘 보면 이 페어링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 클릭을 딱 하면 요- 여러분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요거와 매칭되는 요 괄호가 이렇게 희미하게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하고 매칭되는 거, 요게 지금 약간 표시되는 거 관찰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요게 약간 그 희미하게 뭔가 표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자바 코딩 할 때 이런 페어링을 잘못해서 에러가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while문 안에서는 작거나 같을 때는 무한 반복하라고 여기 써 있죠. 이렇게 지금 무한 반복을 여기서 하게 돼 있고 조건이 안 맞으면 빠져나오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한 반복을 하는데 그 안에서 무슨 무한 반복을 하냐 하면 반복할 때마다 썸에 저장된 변수의 i의 값을 증가시킨다. 썸에 미안합니다. 두 문장이네요. 썸에 지금 i를 더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예를 들면 1이었다 그러면 1이 더해지는 거고 그 다음 루프 도면 2가 더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더하고 한 가지 일을 더해야 돼요. 그 반복문에 여기 써 있는 대로 하자면 저장한 후 i의 값을 1 증가시킨다 했으니까 i는
여기에 미안합니다.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증가시키고 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 여기까지밖에 안 써 있는데 마지막 출력하는 것까지는 루프를 빠져나와서 이제 while문을 true거나 false거나 빠져나온 다음에는 sum의 값을 출력하라고 되어 있으니 이 sum을 출력하겠다고 하면 되고요. execute을 하면 5050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1부터 100까지를 더한 값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여기서 예를 들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패스를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음, 이게 왜 계속 이렇게 생기니까 보기 싫어서 이거 좀 없애도록 하겠고요. 이게 버그 같아요. 지금 제이두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못 없애는 것 같은데, 어, 마우스 위를 올려놓는 수밖에 없네요, 지금. 자, 요거 한번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여러 번의 루프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때마다 i가 1씩 증가되고 있고, 썸은 맨 처음에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돼서 루프가 돌다가 마지막에 100일이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루프가 빠져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프가 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요게 되고 나서 이제 루프를 빠져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요 출력하고 나서 그다음에 i가 이렇게 플러스 되는 거기 때문에 100일은 더해진 거는 아니에요. 요 차례 먼저 출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100일이 됐을 때는 루프를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차례만 바꿔도 아마 100까지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 100까지 해서 505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역시 있고요. 여러분들 다 좀 한번 이런 거는 좀 실습을 해 주기를 바라겠고 여기 책에는 지금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이거예요. 요렇게 하면 사실은 썸은 썸 더하기 i라는 뜻인데 책에는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참고하도록 하고요. 포문으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포문도 이제 포문이 뭔지 책에 나와 있고 요렇게 이 포문은 요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짝수일 때를 출력하는 거고요. 요거 지금 똑같이 포문으로 바꾸려면 뭐 이런 변수도 사실은 필요 없죠. 그래서 포문일은 이제 초기 조건을 주고 i는 1, i가 100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돌리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포문의 경우가 약간 더 편리하고요. 그래서 이 라인은 안 써줘도 아마 될 겁니다. 이렇게만 해서 아마 포문으로 바꿀 수 있고, 포문은 여기가 초기가, 여기가 이제 종결 조건, 여기가 각 스텝마다 i를 하나씩 증가시켜 줘야 된다. i는 i 플러스 1하고 똑같은 뜻이고요. i는 i 플러스 1, 이거를 그냥 간략하게 줄여서 자바에서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초기 조건을 안 줘도 되는데 한번 실행을 해 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while문이나 for문이나 둘 다 이제 그 자바의 대표적인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바 처음에 배울 때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for문을 while문으로 바꿔라, while문을 for문으로 바꿔라. 뭐 이런 것들 가끔 나오고요.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한 2, 30%는 틀립니다. 이런 문제들. 참고하도록 하고요. 여기는 이제 짝수일 때만 하는 거니까 여기 조건문만 하나 넣어주면 되고요. 똑같이 하는데 여기 조건문, 그러니까 퍼센트라는 게 i를 2로 나눴을 때 짝수냐 홀수냐, 그러니까 0이냐 1이냐 요거를 할 때 이제 퍼센트 사인을 하는 연산자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문제가 뭐였죠? 홀수만 더한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퀄이 아니고 not equal. 이거 할까요? 그래서 if문으로 이번에는 지금 현재 i 값이 2로 나눴을 때 이게 짝수면 0이 될 거고요. 홀수면 아니니까 아니라는 게 참이 되면 이제 홀수만 더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건데 sum 플러스 equal i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요거 그냥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execute을 하면 지금 보면 이제 짝수일 때는 값이 그대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더해지는 거죠. 지금 false이기 때문에. 그래서 홀수 값만 더했을 때 값은 2500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뭐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100까지 해서 잘 보면 이 결과값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 중복되고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이제 if문이 홀수일 때만 요거를 시행하고요. 짝수일 때는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전과 같은 값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씩. 그래서 결국 홀수만 다 더한 값이 최종 이렇게 지금 2,500으로 나왔고요. 내가 요거 자세히 검토는 안 해봤는데 맞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뭐 한두 개 뒤에 조건에 따라서 원래 2,500 아니고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요게 12장 자바 소스 코드 이거 제이두들에서 어,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이나 12장에 있는 자바 코드를 일단은 직접 작성하는 게 제일 좋고요. 하지만 제이두들에서 이거 파일을
그 업로드해서 돌리는 방법도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폴더 다운로드 받고요.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있을 건데 이거를 이제 풀어내야 되고요. 근데 이 압축 파일에서는 지금 요 예제 1, 2, 3, 4, 5와 도서관 대출 시스템 점 자바, 야간 교내 조명 조절 시스템 점 자바, 이게 이제 마지막 예제고 요게 학습 활동인데 이게 글자가 약간 폰트가 깨지더라고요. 일부러 한글로 했는데 좀 깨지는 문제들, 나도 이제 제이두들 올해 환경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해보는 거고요. 여기서 차례대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브라브럼 3이라든지 4라든지 뭐 이런 예제들이 지금 음, 군데군데 있고 요 마지막 도서관 대출 시스템. 그래서 이거를 실습을 따라 하려면 요 잘 봐주기를 바라겠고요. 어, 자바를 선택한 다음에 여러 언어 중에 늘 해왔듯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하는데 프로젝트 타입을 멀티 파일로 해주십시오. 싱글 파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스타트 코딩 하면 요거는 이제 디폴트로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업로드 파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파일을 뉴 파일로 해서 생성해도 되지만 그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여기 업로드 파일에서 여기 1, 2, 3, 4, 5 이렇게 차례대로 올리면 되고요. 같이 실습 따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이두들이 지금 이제 이 대대적으로 화면이 많이 바뀌었는데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화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최신 버전이라서 버그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글자가 좀 깨졌는데 나머지 두 개는 요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첫 번째 예제인데 요거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 패키지 폴더에 안 넣기 때문에 요거 지워져야 되고요. 첫째 줄. 요거 그냥 책에 있는 거 실행시켜 보면 되는데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자바는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의 자바 파일에서만 우리가 실행을 시켰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디폴트가 myclass.java입니다. 이게 디폴트고요. 만약에 이거를 실행하고 싶다, 이 메인을 실행하고 싶다, 그럼 파일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느 파일부터 시작한다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make it as a start file 이렇게 클릭하고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될 겁니다. 그냥 하면 이게 실행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출력 나오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고 두 번째 파일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기 패키지 지워주고요. 이걸 실행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프로블럼 1의 결과가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프로블럼 1이 스타팅 파일로 돼서 이게 실행이 되게 되고요. 2를 실행시키려면 서로 이게 연관된 파일들이 아니고 독립적인 파일이기 때문에 make it as start file 이렇게 클릭 반드시 하고 실행을 시켜야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3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실행하고 싶으면 스타트 파일로 만들고 요거 패키지를 내가 잊어버리고 안 지워서 요 에러 메시지가 나온 거고요. 폴더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 지워주면 되고 다시 실행시키면 요렇게 나오고요. 이것도 그다음에 마지막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스타트 파일로 내가 안 했던가요? 했죠? 이것도 스타트 파일로 하고 홀수끼리만 더 하는 거. 2500 맞네요. 아까 내가 해봤던 그 결과 같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직접 입력해봤던 거고 지금은 예, 여기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에 지금 이 도서관 대출하고 야간 조명 조절 시스템인데 약간 복잡해요.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요 지금 도서관 대출 시스템, 이거를 7장에서도 이거 똑같은 거의 비슷한 도서관 대출 시스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려보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비슷한 또는 거의 똑같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자바로 구현해 보고자 한 것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좀 그 실행시키는데 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일부러 요 각각의 액션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한글 이름으로 다 이렇게 써놨고요. 또 더군다나 이 클래스 이름을 도서관 대출 시스템 이렇게 한글로 영어 대신에 한글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해놓기는 했는데, 요 그림 12-14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제이두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좀 보면 클래스 다이어그램 한글로 아직 서포트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런 그 오퍼레이션들은 여기 오퍼레이션들 이렇게 정의한 것들은 한글 이름을 허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뭐 전체 그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자바 코드도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대충 이해는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읽어줬으면 좋겠고요. 요 부분은. 실행을 시켜 보겠는데 나도 이거 처음 시켜보는 거라서 이게 또 앞줄 푸니까 무슨 일인지 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대출 시스템을 그냥 복사해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제이도들 새로 시작하고요. 여기서 자바를 선택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디폴트는 싱글 파일인데 멀티 파일로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파일. 이게 업로드를 하면 아까 그 한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업로드를 할 수는 있는데 업로드를 하면 요 깨진 파일을 올릴 수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새로운 파일로 우리가 새로 생성하는 걸로 하고 이름은 내가 랜덤하게 라이브러리 점 자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도서관 대출 시스템인데 이렇게 이름 붙여줘야 되고요. 그 이름과 똑같은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복사했던 거 그대로 한번 붙여넣기 해봤고요. 이 도서관 대출 시스템 이게 안 먹을 거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로 바꿔 놓겠습니다. 영문으로.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들 알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스타팅 파일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고요. 아직 우리 이거 실행시켜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make start 파일로 만들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제대로 실행은 되네요. 그래서 이 클래스 이름만 바꿔주니까 실행은 되고, 그 파일 이름은 깨졌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 파일은 아예 자바로도 인식을 못하나요? 글자가 깨져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파일 자체가 깨지니까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아쉽게도 요거는 직접 코딩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게 나도 지금 현재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압축을 풀기 전에는 요대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요렇게 하니까 열리긴 하네요. 그래서 패키지 이거는 빼고 야간 교내 이게 마지막 학습 활동인 건데 요 도서관 대출 시스템 다음에 나오는 요 학습 활동 12-2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 유튜브에도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올려놓기는 했고요. 실행시키는 거. 근데 제이 두들 환경이 약간 달라서 어, 화면 구성이 약간 다르긴 하는데 뭐큰 문제 없이 요거 보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어, 우리는 하여간 요거 한번 실행시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업로드를 못 시키기 때문에 뭐 security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security.java 새로운 파일 하나 생성한 거고요. 여기에 붙여넣기 해서 이제 이 조명이 중간중간에 켜지는 거죠. 이것도 이름을 영어로 바꿔주고
security.java 요 이름은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요 파일 이름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스타트 파일로 만들고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코드도 앞부분에서 약간 설명한 거 비슷한 코드지만 이게 이제 if, else if가 복잡하게 들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잘 보면서 한번 요 자바 코드와 맞춰 보면 꽤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자바 코드를 직접 작성하기 힘들면 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자바 코드를 동시에 보면서 이 실습을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출발 구간, 센서 반응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여기에도 보면 출발 구간 센서 반응 이렇게 이름을 내가 똑같이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요 액션들을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따라가 보면 지금 요 자바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챕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학습 활동 같은 거 하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한번 그 액션들 유심히 보면서 코드를 이해해 보려고 하면 좋을 듯합니다. 고생했습니다.